안녕하세요.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덧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니 교정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돌출입 교정, 어떻게 보면은 심미적인 면 때문에 하시는 게 많죠. 그러나 덧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심미적인 이유에서도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치아 배열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을 씹기도 불편하실 거고, 치아가 삐뚤빼뚤하면은 이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사이사이에 있는 플라그들은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어릴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차피 잇몸은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덧니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주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나의 치아를 건강하게, 얘기 많이 해야죠. 2080.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정을 함으로써 관리를 용이하게 하면은 당연히 오랫동안 나의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덧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저희가 많이 보는 케이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너 교정해야 되겠다 말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게 덧니라고 생각이 돼요. 흔히 얘기하는 덧니 케이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저희 덧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니를 저희가 송곳니라고 하는데, 이게 송곳니가 과도하게 바깥쪽으로 위치돼요. 아래도 보면은 넷째, 작은 어금니가 좀 바깥쪽 외측으로 있는 경우를 덧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윗니를 보시면은 전체 치아 배열이 U자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째 앞니 위치는 회전된 것만 있고 둘째 니가 과도하게 내측에 들어가 있는 거, 왼쪽 둘째도 과도하게 내측 들어가 있으면서 셋째 치아인 송곳니가 외측에 있죠. 이런 거를 저희가 덧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눈에 많이 띄어요. 특히 얘기할 때도 눈에 띄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U자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과도하게 첫 번째 작은 어금니가 바깥에 있죠. 자, 이런 경우는 공간 부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어려서 뼈가 성장 중인 경우에는 이를 안 뽑고도 확장을 해서 교정이 가능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가 다 완성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발치를 통해서 교정을 해요. 교합을 보면은 오른쪽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쪽 교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은 둘째 니가 과도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교합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 교합은 바깥에 있을 윗니가 내측에 들어가 있죠. 여기가 반대 교합. 왼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덧니, 송곳니가 너무 바깥에 나와 있죠. 이렇게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외측에 있는 덧니가 입술을 밀기 때문에 입을 다루고 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웃거나 말을 할 때는 입술이 움직이면서 이 덧니에 걸려서 조금 많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뿌리 영구치가 완성이 됐고 사랑니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뿌리 길이는 다 길쭉길쭉해서 교정하기에 문제가 없어서 발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덧니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얘기한 덧니, 반대교합. 오른쪽에 있는 반대교합이 밖으로 점프해서 넘어왔죠. 배열 잘 됐고, 외측으로 나가 있던 송곳니가 안으로 잘 들어와서 위치가 좋아졌고요. 여기도 안에 들어와 있던 둘째 앞니가 바깥으로 잘 나와서 앞니 6개 정렬이 바르게 된 모습. 자, 아래 같은 경우도 왼쪽에 보기 쉽게 바깥으로 밀려났던 치아, 여기는 저희가 발치를 했죠. 넷째 치아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발치를 해서 사이드로 누워있는 앞니도 정리가 잘 됐고, 이때 보시면은 중요한 게 윗니의 중심이 여기였고 아랫니의 중심은 이쪽에서 중심선이 많이 어긋나 있었는데, 발치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환자한테 오른쪽 치우친 중심선이 중심 쪽으로 와서 잘 맞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윗니 보시면은 덧니, 넷째 치아를 발치하고 넷째를 발치해서 덧니가 넷째 치아 위치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둘째 니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잘 됐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랫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오른쪽도 덧니인 네 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자, 여기 발치하면은 바로 송곳니가 배열이 딱 되면 공간은 그대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배열이 잘 됐고, 교정을 한 후에는 치아들이 무조건 원 위치로 회귀하려는 그런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 내측에 얇은 와이어를 붙여서 치아 8개가 서로 의질하게끔 고정을 시킨 고정식 유지장치를 부착했어요. 교합도 보시면은 이런 상태에서 윗니가 아랫니 사이에 물리는 톱니바퀴 형태로 교합이 안정이 됐고요. 반대편은 워낙 옅은 교합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송곳니가 후방으로 이동해서 약간 더 아랫니의 센터에 위치를 한 걸 볼 수 있고요. 웃을 때 보면은 웃을 때 덧니에 걸린 입술이 이제 덧니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미소가 자연스러워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었다가 발치에서 이렇게 끝났고 살짝 입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 보면은 치료 전 치료 후 치아 뿌리들도 문제없이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발치를 통해서 덧니를 해결한 성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성인 교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단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던 치아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치아 사이에 잇몸이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치아들은 타이트하게 붙어 있지만은 잇몸 쪽에 약간의 빈 공간, 결국 이건 잇몸이 소실이 돼서 생긴 공간을 저희가 일명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잇몸이 소실된 거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왼쪽 위에 살짝 볼 수 있고 오른쪽 아래도 약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생긴 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소구치, 네 번째 치아를 상하 좌우 발치를 통해서 덧니를 해결한 케이스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덧니 교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것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